초반부는 정말로 집중력이 굉장한데 중반부부터 집중력이 갑자기 팍 흐려집니다. 왜 그런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에 나홍진 감독의 신작 호프를 보고 왔는데요. 이번 리뷰는 스포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스포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보는 영화예요. 본인이 정말 스포를 극단적으로 싫어한다. 마지막 파트, 후기 파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인 내용과 기억나는 장면 파트는 스포가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시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영화의 주요 배경이 가상의 시골 도시예요. 도시라고 하기도 애매한 읍내, 동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시작하자마자 어떤 제보를 받고 황정민이 도착을 합니다. 이 후포시의 경찰서장이에요. 우빵을 잡을 수 있는 위치인 거죠. 어떤 제보를 받고서 여기로 출동을 했냐. 길 한가운데 소가 죽어 있는 거야. 소 죽은 거 가지고 경찰 부르는 건 좀 에바 아닌가요? 근데 소가 죽어 있는데 들짐승이 먹으려고 죽인 것도 아니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엄청나게 큰 발톱 자국, 이빨 자국 같은 게 나 있는 거야. 곰의 발톱 자국이라고 하기엔 너무 말이 안 되고 호랑이라고 하기에는 거의 중장비가 긁은 듯한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제보한 제보자들도 옆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조인성입니다. 조인성은 자기 패거리들이 있어요. 그 젊은 패거리들 중에서 대빵인가 봐요. 이 조인성 아저씨가 제보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사냥을 하다가 발견을 한 거야. 이게 작중 배경이 제 생각엔 우리나라의 70에서 80년대 배경인데 작중 인물들이 하는 말, 그러니까 뭐 지뢰 때문에 여기까지는 뭐 곰이 못 올 거다, 철책 때문에 못 올 거다, 뭐 북한을 통해서 왔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보아서 여기는 최전방 근처에 있는 도시 같습니다. 그리고 70에서 80년대면은 아무래도 반공정신이 지금보다 더 투철할 때고 여기는 시골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총을 아무렇게나 막 들고 다녀. 우리나라 일반 시골을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는 텍사스예요. 사실상 대한민국 강원도 텍사스시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허가받지 않은 총기를 막 들고 다녀. 그래서 황정민이 그거 야 너 그걸 허가받은 거야? 막 이런 장면도 나오는데 어쨌든 황정민 아저씨가 야 이거 야 얘네 얘기 들어보니까 호랑이 짓인가 진짜로? 그럼 읍내 호랑이들 하면 큰일 나니까 애들 다 불러야겠다. 근데 깡촌 중에서 깡촌이라 지원 병력이 없어요. 심지어 옆 동네에서는 뒷산에 불 같은 게 났대. 그래서 여기로 병력이 올 수가 없대. 그럼 어떡하냐? 동네에 있는 예비군들을 소집하고 그래도 옆 동네에서 좀 아저씨들한테 도와달라고 무전을 치는 거야. 근데 이 동네 예비군이라고 해봤자 8명밖에 없고 사실상 노인네들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조인성 패거리한테 야 너네 친구들 있지? 너네 친구들 더 불러가지고 두 계조로 나뉘어서 한쪽은 뭐 숲을 수색하고 한쪽은 읍내를 수색해라 해서 보내. 그리고 황정민은 또 움직입니다. 그렇게 조인성 패거리가 숲을 수색하다가 소가 죽었던 농가로 간 거야. 근데 이거 사태가 심각해지네? 나무에 사람 팔이 걸려있는 거예요. 한 명 죽었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희의 냄새, 시체 썩은 냄새가 아니라 비린내가 나는 소의 사체를 발견을 합니다. 그 와중에 황정민도 무전을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건물 하나 그냥 통째로 뻥 뚫려 있는 거 본 거야. 그 전까지는 호랑이인가 했는데 이거 보면 딱 이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호랑이가 절대 아니고 이건 호황이다. 그거 아니면 호랑이 계열은 일단 말이 안 돼. 아니면 타이그리스야. 그래서 이때부터 분위기가 막 반전이 되는데 황정민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고 트렁크에서 샷건을 꺼내고 수색을 시작합니다. 근데 막 주위에 아줌마도 죽어 있고 아저씨도 죽어 있고 구멍 너머로 읍내에서 검은색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 거야. 그러면서 동네 총성이 막 울리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긴장감이 굉장히 고조되면서 속도감이 붙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자 출발합니다 하고서 약간 시동 거는 느낌이었으면 나홍진 감독 차를 딱 탔는데 이제 적응됐지? 간다잉? 하고서 여기서부터 완전 극초반부인데도 확 밟으려고 해. 그러면서 막 지원 요청 무전 같은 것도 오고 막 하는데 이 몰입감이 지립니다. 읍내를 막 질주를 하는데 동네 주민들이 총기를 들고 싸우고 어떤 존재하고 막 싸우는 거야. 근데 그걸 황정민 아저씨가 코너를 사이에 두고 봐가지고 왼쪽 코너에 괴물이 있고 보이는 이 도로에 주민들이 있는데 주민들이 말도 안 되는 무슨 괴력 같은 거에 의해서 날라오는 수사체 같은 걸 맞고 막 죽어. 사람이 던질 수 있는 어떤 크기의 물건들이 아니야. 예를 들면 철문, 냉장고 막 이런 게 날라와가지고 주민들이 홍시 터지듯이 그냥 막 팍 터져버립니다. 막 따라가니까 완전 아수라장이야. 시장 바닥에 사람 다 죽어 있고 내장 파티에다가 그 사람이 주식 음료수처럼 다 막 으스러져 있고 건물들도 개박살나 있고 여기까지 생각하면 이거예요. 이거는 호랑이 아니야. 오케이. 근데 이게 만약 북괴군이야. 그러면은 졌는데? 뭐가 들어온 거지? 북괴군이 무슨 기밀병기 메탈기어라도 만들었나? 이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말이 안 돼. 그런 와중에 바닥에서 핏자국을 보는데 오케이 북괴군도 아니야. 왜냐? 발자국이 티라노사우루스 발자국 같은 게 막 찍혀있는 거예요. 딱 봐도 엄청난 크기야. 그러면서 황정민 아저씨가 샷건을 들고서 막 숨가쁘게 추격을 하는데 이 아저씨가 약간 패급인 게 점점 보여요. 모든 주민들하고 싸우는 현장에 한 박자 늦게 도착하고 눈치가 개 느려가지고 괴물이 어느 방향으로 간지도 몰라. 어떻게 경찰이 된지 모르겠어. 근데 그래도 괴물을 잡고자 하는 마음은 계속 울었거든요. 근데 이 대낮에 샷건 하나만 들고 괴물을 추격하는 장면이 약간 플레이스테이션 2 시절 바이오 하자드를 밝게 하는 그 구도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뭐 사냥꾼 아저씨랑 마주쳐가지고 야 뭐 씨발 너 겁먹어가지고 나한테 총 쐈지 이러면서 막 만남 같은 것도 하고 지나가는데 어떤
어떤 총기 우발 사고 같은 것 때문에 누군가를 맞춰요. 난사를 해버려가지고. 근데 맞은 사람이 문 열고 나와가지고 야 이 씨발 새끼들아 너네 씨발 하면서 막 쓰러져. 근데 그 장면이 곡성 때 갑자기 번개 쳐가지고 좀비 되는 그 장면 기억나세요? 그 뜬금없는 연출? 이 사람 이거 갑자기 왜 넣었지? 하는데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해. 이건 좀 이따 얘기하고 어쨌든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만담을 하면서 야 이거 빨리 살려야 된다. 야 이 씨발 새끼야 너가 쐈잖아 하면서 만담을 하는데 이게 약간 런닝맨 광수 스타일의 개그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뭐야?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 와중에도 계속 황정민 아저씨가 수색을 하는데 이미 경찰서장인 황정민이 없어도 마을 사람들끼리 기동대를 만든 거야. 기동 타격대를. 트럭에 타서 총기를 운용할 줄 아는 사람과 탄약을 보급할 수 아는 사람이 이렇게 4명 타가지고 2명은 총 쏘고 2명은 보급하고 계속 그리고 반복하는 그 완벽한 체계가 만들어진 거야. 근데 이게 좀 멋있어요. 그 와중에 황정민은 정체를 모르고 있는 허가받지 않은 M16도 이 사람들이 들고서 막 쏘는 거야. 그래서 황정민 아저씨가 아이고 어디서 났어야 하는데 그게 문제야. 괴물 잡아야 되는데 뭐 뜬구름 잡는 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M16을 막 쏘기 시작해. 저런 일이 발생했고 저 때가 70에서 80년대였다면 심지어 이때 분들은 베트남전이나 6.25 전쟁에 참전했을 경험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간지가 나는 거지. 어쨌든 그러다가 괴물의 모습이 탁 나오는데 이 괴물이 키가 너무 커가지고 건물 지붕을 뚫고서 이렇게 막 나올 정도거든요. 예고편에 나온 것처럼. 얘가 좀 무서워. 그러니까 생긴 것도 좀 기괴하긴 한데 생긴 거는 받아들일만 하거든. 화장 좀 하고 나오지 그랬어. 이 정도 수준인데 얘가 움직이는 그 모먼트가 진심 전력 질주래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처녀귀신처럼 산발인데 약간 reptilian처럼 생겼어. 근데 그 와중에 인간 같기도 한데 키가 3m가 넘어가고 치타만큼 빨라요. 근데 그 상태로 막 존나 뛰어오는데 원래 보통 추격을 이렇게 해오면은 인간 입장에서 뭔가를 던져야 되잖아. 오지 마 새끼라면서. 근데 이 새끼는 잡히면 죽인다면서 옆에 있는 쇠사슬이랑 의자랑 뭐 다 던지면서 와. 인간한테. 원래 그 인간의 전유물인데. 그래서 황정민이 M16 쏘다가 에이씨 하고 그냥 존나 도망갑니다. 바로 그때 그 예고편에서 간지나게 등장한 정호연 님이 나오는데 유탄 발사기까지 있는 그 M16을 들고 와가지고 탄창 5개랑 유탄 발사기 3개를 다 쏘는 거야. 화력이 힘이랄까? 그런 게 좀 잘 표현됐다. 근데 바로 여기서 이번엔 인간이 추격하는 입장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여기서 나오는 CG가 말이 안 될 정도로 개짜쳐가지고 제가 보다가 이랬어요. 왕과 사는 남자 호랑이 CG급이에요. 딱 이 장면만. 다른 데 CG는 그래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 장면만 이랬어요. 말이 안 되는데? 너무 짜치는데? 사건이 어떻게 일단락 되는 것 같은데 마을 어르신 얘기 들어보니까 그놈이 한 마리가 아니요 까지가 전반부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기억에 남는 부분들을 얘기할 텐데 제가 최대한 돌려서 얘기할게요. 왜냐면 이제 막 개봉했고 최대한 스포를 안 하는 선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여기를 꼽을 거예요. 후반부 괴물 사투 30분 정도 되는 분량이 집중력이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영화 중에 이런 정도의 집중력을 뽑아낼 수 있는 액션 영화? 손에 꼽을 것 같아요. 사건이 이미 일어난 시점에서 황정민이 추격하는 과정도 그렇고 동네에서 우리는 총성, 괴물을 보여주지 않는데도 홍시마냥 터져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어수선한 분위기, 속도감, 음악이 굉장히 좋았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 잘 나가는 할리우드 액션 영화 감독들도 이 정도 퀄리티의 초반부는 아마 찍을 사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뭔가 저는 가시가 씹혔는데 그 가시가 뭐였냐면 이 긴장감을 제대로 이어주려면 그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설득이 돼야 된단 말이야, 사람이. 근데 CG 이게 커버가 불가능할 정도였어요. 황정민이하고 정호연이 같이 차 타고서 괴물을 뒤에서 추격하는 그 씬인데 여기서 그 한순간에 그 눈물을 흘리는 씬이 있어요, 괴물이. 근데 이게 계속 생각이 나고, 두 번째로 이 속도감을 쭉 이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개그를 치는 게 많아. 약간 만담. 똥할아버지도 있고 양꾼 할아버지도 있거든요. 근데 만담을 하는데 자꾸 이게 약간 개그 센스가 취향을 좀 탄다 그래야 되나? 약간 얼탱이가 없는 느낌이 있고 살짝 코지마 히데오식 개그 센스가 약간 나면서, 근데 이런 느낌이에요. 코지마 히데오는 개그를 칠 때 저 원래 이런 사람인데요? 해가지고 사람들이 얘 원래 이러잖아. 얘 원래 이래. 설득이 돼. 근데 나홍진 감독은 양복 딱 입고 진지해. 컷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똥 갑자기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뭐야? 잘 안 받아들여져 보면서. 그래서 이게 뭐야? 갑자기 이 런닝맨식 개그 뭐지? 뭐 이런 느낌이 있었고, 두 번째로 무언가를 부검하는 신이 나와요. 근데 그게 너무 두껍고 찔겨가지고 톱도 안 들어가, 모도 안 들어가. 그래서 전기톱을 가져와가지고 막 징 하는데 그 부검 장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실감도 나고 해체하는 그것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았어요. 진짜 저럴 것 같은데? 근데 그 와중에서도 서스펜스가 있어.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 이 해체를 하는 와중에. 카메라 구도, 그 무언가를 꺼내는 그거는
이거는 에일리언이 생각날 정도였어요. 그리고 중간에 정호연 누님이 어떤 시민의 증언을 제대로 듣기 시작하는데 똥 얘기를 갑자기 준내하거든요. 내가 똥을 쌀라고 했는데 말이야, 똥구멍에다가 중지를 넣어서 막기까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케이, 개그를 치는 건 정말 좋은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 장면이 필요한 장면이었어요. 왜냐면은 어떤 존재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근데 개그 센스가 별로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콘에서 좀 나랑 안 맞는 코너 나온 그 느낌이 딱 들어버려가지고, 오케이, 똥, 오케이, 굿. 오케이. 근데 좀 약간 더럽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생각나는 장면이 마지막 부분에 어떤 존재들이 말을 해요. 근데 말을 하는데 마지막엔 자막이 나와. 걔네가 무슨 말 하는지. 근데 이게 빌드업이었다고? 이게 뭐야? 우리가 지금 본 부분은 완전 별개의 영화급인데 거의? 이거 그러면은 아바타 같은 거임? 이런 생각이 좀 든다. 그리고 마지막에 함선이 추락을 하는데 이게 약간 스타크래프트 군단의 심장에 나오는 시네마틱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산이 완전히 박살나는 그거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볼거리가 확실하다? 산 하나가 통째로 날아갈 때 쾌감이 좀 있어요. 기억나는 장면들은 대략 이렇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감상과 평점을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일단 영화에서 욕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개봉하기 전부터도 욕이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되게 많이 나와요. 거의 많은 대사를 욕으로 대체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정의 표출을 다 욕으로 했어요. 특히 마지막에는 대사가 야 총 줘봐 씨발 저 개새끼 야 이 병이나 총 줘 빨리 야 이 빨리 이거의 반복인데, 호불호가 나뉘는 부분이 저는 한 두세 가지 정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크게 생각해봤을 때는 초반부는 정말로 집중력이 굉장한데 중반부부터 집중력이 갑자기 팍 흐려집니다. 왜 그런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주인공이 세 개의 갈래로 그때부터 나눠져요. 그 순간부터 긴장의 끈이 팡 하고 끊겨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빌드업을 하는 느낌이야. 마지막 추격전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살짝 집중력이 떨어지네. 매드맥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먹 난타질을 존나 한 느낌이면은 이거는 엄청 센 펀치를 초반에 탁탁탁 날리다가 기다려봐 하고서 한번 하이드레이션 놀이가 한번 한 다음에 넌 뒤졌어 이렇게 하고 다시 하는 느낌. 근데 그걸 다시 하는 그 과정에서가 조금 텀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호흡으로 관리할 만한 게 또 여기서 뭔가 이야기를 찾으려는 사람들, 다른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완전히 오락용 영화다 보니까 깊게 파먹을 만한 뭔가는 없다? 그래도 뭔가 떡밥 같은 거는 또 먹을 만하기도 하고, 중반부부터의 그 늘어짐이 살짝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사실 일단 총기 사운드도 좋고 초반의 속도감 그런 것도 좋은데 옷이나 배경 같은 디자인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이때까지 한국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저는 솔직히 옛날 배경 또는 가상의 배경이라고 했을 때 별로 자기 일을 사랑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몰입이 안 됐거든요. 왜냐면은 그 시절의 착장, 그 시절의 헤어스타일, 그 시절의 세트장 뭔가 이런 것들이 세팅이 안 돼 있으면 전 몰입이 깨지는 스타일인데 그 부분에서는 최고인 것 같아요. 더 좋았던 게 한국 시골이랑 미국 텍사스를 합친 것 같은 구도 같은 것들이 라스트 오브 어스 게임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옷이나 배경이나 톤 같은 게. 근데 그런 와중에도 잘 섞어가지고 한국 특유의 좀 간지가 나요. 약간 떡밥이랄까요? 제가 생각한 뭔가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황정민이라는 인물이 항상 일반 시민들보다 한 발짝 늦고 항상 고압적이고 주민들한테 신뢰가 없고 일을 애매하게 하고 자기 사람밖에 몰라요. 자기 친척. 정확히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아끼질 않아. 근데 이 사람이 외계인한테 동정심을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디스클로저 데이에서 그 외계인 고문 장면에서 동정심이랄까? 잔인한 장면을 보는 듯한 걸 느낀 그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약간 여기서도 일맥상통이에요. 어떻게 외계인한테 이렇게까지 감수성을 느끼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2편, 3편을 위한 어떤 황정민 캐릭터의 떡밥 부여인가 아니면 이게 정말로 어떤 세력의 고지용 영화여서 진짜 외계인 있어가지고 미리 지금 떡밥을 까는 걸까라는 음모론적인 상상도 해보지만 여기에 대해서 공감이 좀 안 갔다 할까요? 아니 이렇게 패급이고 좀 화를 준내내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패를 끼치는 인물이 유일하게 동정심을 보이는 부분이 외계인에게 느끼는 그 기분인데 이게 대체 뭘까? 어쩌면 2, 3편에서 좀 외계인에게도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뭔가 그런 거대한 서사? 뭐 그런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심지어 마지막에 한 번 더 그걸 짚어주거든요. 기분이 짠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디스클로저 데이가 굉장히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정호연 누님이 연기를 하는데 캐릭터 자체는 되게 매력적이고 저는 좀 간지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연기가 그 발성이 잘못됐어요. 제가 연기를 잘 모르는데도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발성을 계속 하는데 좀 듣기가 좀 싫은 그 약간 그 블랙핑크 지수 누님이 연기할 때 나는 그 까라? 그게 좀 나가지고 좀 아쉽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다. 약간 아역 배우가 연기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 평점을 말씀드리면 10점 만점에 7점입니다. 이게 떡밥 던지기 장인 나홍진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봤어요. 제가 인터뷰 쇼츠를 하나 본 적이 있거든요. 나홍진 감독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 베스트 3? 저는 무슨 라쇼몽, 이창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로보캅, 마크로스 프론티어, 백투더퓨처,
개꿀잼 3인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꿀잼 영화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영화예요.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나홍진 감독이 할리우드의 피를 수혈받은 할리우드 키드가 그 시절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들어주는데 그 칵테일 재료로서 에일리언, 매드맥스, 바이오 하자드를 섞은 다음에 자기 침을 하나 딱 뱉은 거야. 나홍진 향이다 하고서 섞어서 내주는 느낌이다. 뇌를 빼고 보기 좋은 영화다. 그리고 이게 시리즈의 시작이라면 저는 다음 편도 나름대로 기대가 됩니다. 내가 막 최고다, 미쳤다 이건 아니에요. 재밌네? 딱 이거예요. 저는 이런 액션 영화나 블록버스터 영화 볼 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몰입시키는 게 결국은 액션 영화 감독의 역할이고 역량이란 말이에요. 개연성이 부족해도 그걸 몰아넣으면 돼. 그걸 템포나 뭐 박자를 쪼개든지 배우의 연기든지 그거를 발굴해가지고 결국 만들어내는 게 감독이란 말이야. 근데 나홍진 감독이 초반에 흥미 이끄는 보더콜리를 존나 잘 풀어놨어. 근데 중간에 보더콜리가 20분 30분 보신탕이 됐다가 다시 나와서 몰입감을 쫓다가 다시 보신탕 됐다가 다시 쫓다가 다시 보신탕 됐다가 이걸 살짝 반복하는 그 느낌이었다. 저는 보더콜리 100마리 풀어가지고 뇌를 난타하는 게 좋거든요. 이런 장르면은. 다음에는 한 2000마리 풀어가지고 저를 죽여놨으면 좋겠어요. 반죽시켰으면 좋겠어요. 보더콜리가 저를 물어 뜯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호프 리뷰였습니다.